안녕하십니까. 개인 투자가들의 경제적 자유를 위한 김기수 주식 더스토리의 김기수입니다. 4월 15일 아침 시황입니다. 자, 오늘 목요일이죠. 내일은 미국의 옵션 만기입니다. 이제 그러한 시장 상황도 염두에 둬야 되고 전체적으로 실적이 발표가 되면서 같은 섹터 내에서도 실적의 수치에 따라서 종목의 방향성이 틀려지는 흐름, 이런 부분들을 염두에 둬야 되고, 또 국내 시장에 있어서는 카카오가 거래 정지 이후에 이제 액면 분할을 통해서 다시 거래가 재개되는 모습, 이런 부분들을 함께 봐야 되죠. 자, 이제 그런 부분들 속에서 미국 시장의 흐름부터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 시장은 어제 전체적으로 다우지수나 나스닥 공이 장 초반 강세 흐름을 보이다가 후반으로 갈수록 밀려 내려오는 모습을 보여줬죠. 자, 이제 그러한 흐름들의 가장 이 섹터 종목 부분들로 바라보게 되면 미국 기술주, 대형 기술주들이 다소 조정을 모습을 보인 상황, 이런 부분들이 전개가 됐습니다. 그죠? 마이크로소프트나 애플, 그리고 아마존, 이런 대형 기술주, 지수 장악력이 큰 종목 부분이 소폭 조정을 보이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이유 부분은 뚜렷하게 없는 부분이고, 사실 차익 실현 물량이 일정 정도 나온 부분이죠. 조정을 보일 수 있는 위치에서 보인 거고, 자, 이제 그러한 가운데 이제 테슬라가 이제 약 4% 정도 약세를 보였는데, 이는 이제 전기차 이 부분의 흐름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비트코인 관련 부분들이 약세를 보인 영향, 이런 부분들이 일정 정도 전개된 부분이죠. 사실 미국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인 코인베이스가 이날 381달러로 거래를 시작해서 장중에 최고 72%까지 급등했다가 이후 상승분을 72%까지 급등했다가 31% 상승한 382달러로 이제 거래를 마쳤는데, 그 부분이 이제 파월 연준 의장이 그죠? 요 좀 부정적인 이야기, 그 부분을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약세를 보인 상황이죠. 그런 형태 정도고, 이제 그런 부분들 속에서 연준이 베이지북 공개를 했는데, 그죠? 2월 말부터 4월 초까지 경제 활동이 완만한 속도로 회복됐다고 평가한다. 그런 가운데 백신 접종으로 전망이 낙관적이고 물가는 약한 속도로 올랐다. 이런 이야기 정도를 했어요. 자, 이제 그런 가운데에서 이제 이 10년물 국채금리는 안정적인 흐름들을 보여줬고, 이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크게 시장에서 우려할 만한 상황 부분은 아니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그런 가운데에서 미국 시장에서 본격적인 실적 발표 흐름들을 보여주는 가운데에서 이제 파월 연준 의장의 이야기가 시장 전반적인 부분에 큰 영향을 준 부분은 이 비트코인 관련 쪽 라인 부분에 있어서의 영향이고, 골드만삭스가 이제 시장 예상치보다 양호한 실적을 발표하면서 주가가 2.34% 정도 오른 반면에 JP모건은 이제 시장 예상치보다는 주당 순이익이 양호하게 나왔지만 52억 달러 규모의 대송 충당금 환입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 알려지면서 오히려 1.87%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그런 형태 정도의 움직이었기 때문에 미국 시장에 있어서는 크게 시장에 있어서 작용하는 요소 부분은 크지 않았고, 이제 그런 가운데 이제 우리 시장 쪽 부분의 뉴스 플로우 부분들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죠. 그런 부분에 이제 카카오가 오늘 시장에 이제 거래 재개를 하죠, 그죠? 그 카카오와 관련된 내용 부분에 있어서 카카오뱅크라든지 카카오페이라든지 이런 이제 예비 심사 상장 예심 이런 부분들이 일정 정도 놓여져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제 6월 전후로 상장 예심 결과를 받아들이게 되면 12월까지 공모 시기를 조율할 수 있는 여분, 이런 부분들. 그래서 이제 사실 카카오는 우리가 이제 카카오에 대한 부분을 액면 분할 전에 요 10만 원대에 10만 1,000원, 6,000원 라인 부분에 매수를 했는데, 오늘 카카오가 사실 카카오가 너무너무 많은 호재가 나오고 또 거기서 액면 분할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너무 호재가 많다는 게 안 좋을 정도로,
그죠? 모두 다 관심을 받는 흐름을 보여주니까, 그죠? 그래서 언제 차익 실현을 할 건가 하는 부분, 뭐, 요 부분을 조금, 볼 필요가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개인 매수세가 너무 묻지마로, 상승하는 형태가 전개가 된다면 매도를 할 고려를 예상을 하고 있고, 왜냐하면 사실 애플이나 테슬라 액면 분할한 이후에 상승을 세게 갖고 갔죠. 그러다가 이제 조정을 받았을 경우에는 또 큰 조정을 본 흐름이 있기 때문에 호재가 만발할 때는 오히려 매수보다는 그죠? 보유한 분들의 영역 그러면서 일정 정도 차익을 준비하는 이익 실현을 준비하고 오히려 회사의 그 과매수 부분이 좀 가라앉는 흐름들이 전개될 때 매수하는 그런 부분들, 그런 쪽 부분을 염두에 두고 접근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하여튼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아까 이야기했었던 관련 뉴스 부분들을 한번 점검을 해보게 되면 자, 이제 이 내용도 있고 또 거기에 이제 어제 이야기했었던 삼성전자와 관련된 D랜드와 관련된 이 초격차가 유태롭다라는 기사도 있고 반면에 어제 올렸었던 또 마이크론과 초격차를 벌리는 이 양산 내용도 있고 이제 그러한 부분들 거기에 이제 내일 배당금이 들어오는 부분 뭐 이런 부분들도 염두에 두고 또 거기에 이제 어제 뉴스지만 GM이 LG와 테네시에 배터리 제2공장을 설립하기로 했다 뭐 이런 부분들 그 흐름 부분들이 작용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 흐름들 속에서 LG와 배터리 제2공장 설립을 한다면 결국 포스코 케미칼 그죠? 이쪽이 양극재 음극재를 하면서 LG화학의 이 공장 설립을 통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양극재 흐름들을 갖고 갈 수가 있겠죠. 그럼 포스코 케미컬도 관심을 갖고 볼 필요가 있고 또 이 어제 LG화학이 다른 완성 셀 업체보다 상승 흐름이 컸었던 부분은 이 부분이었죠. LG화학의 꿈이 신소재 CNT 강자 노린다라는 부분. CNT라는 건 이제 카본 나노튜브 그러니까 탄소 나노튜브를 이야기하는 부분인데 공장 증설을 완료하고 글로벌 시장 전략에 그죠? 속도를 낸다. 뭐 요런 내용, 요런 부분이 큰 모멘텀으로 작용한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전체적으로 시장 부분에 있어서는 뭐 오늘 금통위가 금리 결정 부분을 하게 되는데 뭐 여러분들 예상이나 똑같습니다. 그죠? 지금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선제적으로 금리를 올리고 내리고 할 수 있는 형편이 못 되죠. 그죠? 지금 뭐 동결일 건 당연한 거고 현재 이 코로나에 막힌 출산, 요 최악 인구 쇼크 온다. 참 이건 우리나라 문제입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산업재 소재나 경기 민감 섹터 부분에 있어서 상승을 하더라도 오히려 그런 쪽보다는 섹터 성장하는 쪽 부분, 새로운 산업, 뭐 이런 부분들에 계속 집중하는 이유도 이런 부분들이 일정 정도 놓여지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어떤 산업 부분이 기존 산업 부분, 특히 이제 이 경기 민감 쪽에 속하는 산업 부분들은 코로나 영향 때문에 일정 정도 회복하는 흐름, 기저효과에 의한 회복은 가능한데 글로벌 시장의 글로벌 국가들의 그 인구 비중,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고령화, 저출산, 이건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지요. 그죠? 그런 부분들 속에서 옛날만큼 중무장대한 섹터 부분들이 계속해서 상승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 일정 정도 코로나 때문에 안 좋았었던 부분을 회복하는 과정은 나타나더라도 그죠? 전체적인 부분에 있어서 코로나 이전 수준 이상으로 상승하는 것은 부담스럽다라고 하는 가장 이제 기본적인 흐름을 갖고 있기 때문이죠. 자, 여하튼 그런 가운데에서 이 전염병이나 전쟁 이런 흐름으로 들어가게 되면 인구가 애 낳기 싫잖아요. 그죠? 전염병이 만발하고 뭐 이러는데 전쟁도 마찬가지고 그런 가운데에서 우린 이 지금 출산율 보게 되면 계속해서 내려가고 있는 모습인데 우리나라 쪽 라인 부분으로 보게 되면 더 심하죠. 그죠? 우리나라 쪽 부분에 있어서는 뭐 이 유엔 인구 기금이 발간한 2021년 세계 인구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합계 출산율은 전 세계에서 2년 연속 꼴찌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죠? 이런 심각한 문제인 거예요. 그죠? 애를 낳을 수 없는 상황으로 자꾸 들어간다는 건 그죠? 나라의
경쟁력도 자꾸 잃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안타깝죠. 자, 이제 그런 가운데 또 뭐 국가 채무는 계속 늘어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인구는 줄어들고 있고, 그죠? 국가 채무는 늘어나고 있고, 그러면 우리의 아들, 딸, 손주, 손녀들이 부담해야 될 그 경제적인 부담, 이런 부분들은 정말 그 무게가 엄청나게 클 거 아닙니까? 그죠? 아, 참 안타까운 상황이에요. 그죠? 그런 부분들. 그래서 IMF가 인구 감소 문제가 심각하다라는 이야기. 그죠? 그런 가운데에서 IMF도 칭찬하는 부분은 있죠.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재정 지출은 적절했다고 보는데 그 재정 부분을 지출한 부분에 있어서는 양호하지만 그를 통해서 나라빚 부분이 커진 부분, 이런 부분들은 다소 부담이다라는 이야기, 요 정도고. 아까 이제 파월 한마디, 이 비트코인, 급락 전환했다라고 한 부분, 이제 이게 뭐냐면, 파월 의장이 비트코인과 관련돼서 비트코인에 관련된 시각 부분을, 그냥, 안 좋은 수단, 암호화폐를 투기 수단으로 본다. 요 말 한마디 때문에 약세를 보인 부분인데, 오늘은 당연히 조정을 받겠죠. 이제 그러한 흐름 부분들. 저는 사실 암호화폐 조금 잘 매매를 하지 않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미국 주요 증시 흐름 부분들에 있어서 기술주들이 약세를 좀 보이는 그런 부분이었었는데, 특히 페이스북은 최근 유출된 데이터 관련 아일랜드 데이터 보호위원회에서 조사에 들어갔다는 소식, 그런 부분들, 그런 이제 개별 악재 부분들이 일정 정도 미국 시장에 기술주 약세를 가져왔다라는 쪽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부분에 있어서 어제 한마디로 얘기하면 미국 국채 금리 쪽은 그죠? 안정화, 그런 가운데에 본격적인 실적 발표, 그런 가운데에서 미국 시장은 내일 옵션 만기를 앞두고 차분한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 그죠? 그런 흐름들이기 때문에 제가 이 주초 이야기를 하면서 오히려 이제 이 목요일, 금요일 사이클 부분에 있어서는 일정 정도 차익 실현할 수 있는 부분들은 좀 차익 실현한 이후에, 그리고 미국 시장 옵션 만기 이후의 방향성을 좀 보면서, 그러면서 우리 기업들, 그죠? 실적에 대한 검증, 이런 부분들을 좀 지켜보면서 수치로 잘 나타나는지, 이런 흐름들을 보면서 시장 접근하는 것이 필요로 하다라는 부분이고, 그런 기본적 흐름들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 시장에 매매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섹터보다 종목 흐름들이 이 수급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시장이기 때문에, 사실 제가 계속 이야기했었잖아요. 그죠? 3,000포인트 이상에서는 계속 어떤 섹터 종목 부분을 쭉 끌고 가는 게 다소 부담이고, 그죠? 트레이딩 관점 부분에 있어서 일정 정도 성향 만족할 만큼 올라오면 비중을 좀 줄였다가 또 조정을 받으면 재매수하는, 그래서 트레이딩 흐름들로 가는 것이 맞다라는 쪽에 포커스는 지속 유지하면서, 그래도 시장은 그죠? 외국인들의 매수세, 이 부분들이 지금 작용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긍정적 시각을 계속 유지하되, 항상 저는 목요일과 금요일 부분은 좀 조심을 하면서 움직입니다. 왜냐하면 불확실성 부분들이 일정 정도 있는 경우에 주말을 끼고 주식 비중을 왕창 갖고 가는 건 부담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조금 염두에 두면서 강약 조절, 그러니까 베팅에 있어서의 강약 조절은 비중 조절이거든요. 그죠? 욕심을 좀 자제하고, 또 공포를 또 너무 크게 받아들이지 말고, 이러한 부분들을 이 주식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실적, 펀더멘털, 여러 가지 시황, 상황, 이런 부분이지만 심리, 투자 심리를 어떻게 갖느냐, 그죠? 이런 부분들도 엄청난 중요한 부분이다. 욕심을 자제하고, 그죠? 공포를 절제할 수 있고, 이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시장에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김기수 주식 더스토리의 김기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